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그동안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말문을 연 뒤 이제 이 자리에서 결심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퇴진과 관련한 일정을 국회가 논의하면 이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언급한 것이 오늘 담화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으로 꼽힙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준다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국무총리 추천부터 내각의 전체 구성 등을 모두 여야에 맡긴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퇴진 뒤 조기 대선 일정 등 구체적인 퇴진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논의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담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 담화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말과 함께 사익은 취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차 담화 뒤 25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다시 가졌습니다. 지난달 25일에 가진 1차 담화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지난 4일 2차 담화에서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차에서는 조건부 퇴진 선언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지난 18년의 정치 인생 동안 단 한순간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모두 국가를 위한 사업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과 국민에게 누를 끼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오늘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연내 실시를 위해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가미 부장관은 3국 정상회의를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박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 정보 고위 관료의 참석을 요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의 방침대로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브라질 축구리그 소속팀의 선수 등 여등 1명을 태운 비행기가 어젯밤 콜롬비아에서 추락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를 경유한 전세 비행기가 콜롬비아 북서부 메델린의 호세마리아 코도바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어제 오후 10시 15분경 추락했습니다. 추락 지점은 도시 외곽의 산악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비행기에는 브라질 리그 축구팀 샤페코엔시 소속 선수 등 승객 72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샤페코엔시 팀은 오는 30일 메델린에서 열리는 2016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 1차전에 출전할 예정으로 이 대회 장소로 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응급차와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급파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오늘 오전 비행기 탑승객 72명과 승무원 9명 가운데 75명이 숨지고 6명은 생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인선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선 공화당의 톰 프라이스 하원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프라이스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를 앞장서서 반대해왔던 인물입니다. 조지아주를 선거 기반으로 육선을 해온 프라이스 의원은 정형외과 의사 출신으로 그동안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오바마 케어를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이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구체적으로 환자 권한 우선법을 지지해왔습니다. 프라이스는 오바마 케어 정책이 의사와 환자의 의료 결정 능력을 제한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거론한 데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프라이스로 내정함에 따라 프라이스 지명자의 책임 아래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편에 따른 여파를 관리하고 입법자들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대안을 함께 꾸리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프라이스는 낙태와 동성 결혼의 반대론자며 미국 의학협회와 함께 의사들의 이익 옹호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뉴욕 경찰이 신입과 현직 경찰에게 차별적으로 총기를 보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입에게는 새로운 권총을 보급하고 같은 기종을 현직 경찰이 원했을 경우에는 추가금을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입이 받은 권총도 현직 경찰과 맞추기 위해 최대 장전 가능 총알 수에서 2발을 빼도록 주문 제작했다는 것이 알려져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우선 신입 뉴욕 경찰이 올 7월부터 보급받은 권총은 글록 17 4세대로 현재 전 세계에서 주류를 이루는 글록 17의 가장 최신 모델입니다. 현직 경찰에게는 신입이 아닌 현직 경찰이 이 모델을 보급받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525를 내야 한다고 통보됐습니다. 현직 경찰은 글록 19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당국에서 15발을 최대로 장전할 수 있는 글록 19와 호환을 시키기 위해 17발이 최대로 장전되는 글록 17에서 2발을 빼도록 제작했다는 점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새로운 권총의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퇴보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66살로 사고 당시 1번 애비뉴에서 무단 횡단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84가에서 SUV 차량이 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한 채 1번 애비뉴로 나오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경에 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경찰 당국은 비전제로 캠페인의 하나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더스크 앤 다크니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뉴욕시경은 보행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를 조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에서 2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오후 5시경 발생했는데 불이 옆 건물까지 옮겨 붙으면서 건물 2채가 전소됐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한 소방관이 추락하는 아찔한 일도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방관은 부상을 입은 몸으로 끝까지 화재 진압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3명의 성인과 7명의 아이가 집을 잃어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의문의 남성이 쏜 총에 10대 소년이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17살의 소년이 이스트 플랫부시의 이스트 49가에서 총을 맞았는데 용의자나 총을 쏜 동기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상황입니다. 브롱스에서도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모리세니아 섹션의 163가에 위치한 델리 가게 앞에서 24세 남성이 죽은 채 발견됐는데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사건 역시 용의자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은 이 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시티바이크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투자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2018년까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를 브롱스와 스테이튼 아일랜드까지 늘리는데 예산을 투자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의 예산이 투입되면 맨해튼 북부와 브루클린 퀸즈 안쪽까지 자전거가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위원회 의장인 로드리게스는 2020년까지 모든 커뮤니티가 이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티바이크를 운영하는 제이월더 역시 시의 예산이 없으면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확장은 어렵다며 뜻을 함께했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비 피해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